민서가 어머니, 여기 웬일이세요? 저희가 알아본 요양원은 어쩌시고요? 이제 그만하자.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구나. 네? 무슨 말씀이시죠? 너희가 그토록 팔라고 하던 그 반찬 가게 말이다. 내 어미가 일군 그 가게 말이야. 아직도 그 가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요양원에서 편히 쉬시라고 몇 번을 말씀드려요. 순자네 반찬 가게. 들어봤니? 순자네요? 당연히 알죠? 얼마나 유명한데요? 거긴 갑자기 왜요? 설마. 그래. 바로 내 어미가 그 순자네 사장이다. 전국 프랜차이즈 200개 점포. 연매출 1,000억이 넘는 그 순자네 말이야. 말도 안 돼요. 거짓말이죠? 거짓말이라고? 여기 있다. 지난달 매출 자료, 사업자 등록증, 그리고 올해의 자수성가 사업가 상까지. 전부 내 어미 김순자 앞으로야. 그럼 그동안 어머니는 그래. 너희가 나를 요양원으로 보내려 할 때, 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었지. 너희 모르게 그저 허름한 반찬 가게 하나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다. 어머니, 왜 지금까지 숨기셨어요? 이제 와서 뭐라 하려고? 내 가게 팔아서 카페 하자던 내 동생 민지나, 요양원부터 알아보자던 민우나, 내가 앞장서서 나를 내쫓으려 했던 그때는 어땠어?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미안하다고 하니 더 서글프구나. 난 단 한순간도 너희를 원망하지 않았어. 그저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더 잘 되어서 너희 얼굴에 먹칠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월이 내게 준 선물 당신의 이야기를 전하는 세월의 지혜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2세 김순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지만 이제는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특히 저와 비슷한 나이대의 부모님들께서 꼭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날 큰아들 민석이의 얼굴에 드러난 충격과 후회. 그 모습을 보며 제 마음도 복잡했습니다. 평생을 자식들 뒷바라지하며 살아온 제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지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시작한 작은 반찬 가게는 그저 생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침 5시면 일어나 장을 보고 밤 11시가 되어서야 문을 닫았죠. 그때는 자식들도 곁에서 도와주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쉬세요. 제가 설거지 할게요. 아니야, 민지야. 엄마가 할 수 있어. 어머니,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민우야. 이게 다 너희들 위한 건데, 무리는 무슨. 그때만 해도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가게 접으세요. 제가 용돈 드릴게요. 민서가 오빠 말이 맞아요. 어머니, 연세에 무슨 장사예요. 맞아요, 어머니. 그냥 우리 집에서 편하게 쉬세요. 처음에는 그저 제가 힘들까봐 걱정하는 마음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 말투가 달라지기 시작했죠. 어머니, 요양원이 얼마나 좋습니까? 시설도 좋고, 동네에서 이런 허름한 가게 하시는 거 저희 창피해요. 이제는 연세도 있으시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작은 아들 민우가 들고 온 요양원 안내서를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걸 말입니다. 어머니, 여기 한 번만 가보시면 안 될까요? 민우야. 저희도 다 사정이 있잖아요. 어머니 모시고 있기가 부담스럽다고요. 그날 밤 저는 밤새 울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자식들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어머니가 되어야겠다고.
다음 날 아침, 저는 가게 문을 열기 전에 은행에 갔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전 재산 3천만 원을 찾아서 프랜차이즈 컨설턴트를 찾아갔죠. 김순자 씨, 정말 이 나이에 시작하실 생각이세요? 네. 제가 할 수 있는 건 반찬밖에 없으니까요. 힘드실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습니다. 전 이제 잃을 게 없으니까요. 그렇게 시작된 제 도전은 예상보다 더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첫 프랜차이즈 매장을 내면서 했던 고민들, 밤새워 개발한 레시피들, 그 모든 것이 지금의 순자네를 만들어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새로운 매장이 생겨났습니다. 처음에는 서울에서, 그 다음은 경기도로, 점점 전국으로 퍼져나갔죠. 그때마다 저는 직접 찾아가서 레시피를 전수했습니다. 사장님, 이제 본사에서만 관리하셔도 되셔요. 저희가 더 열심히 할게요. 몸 상하실까 걱정이에요. 안 돼요. 제가 직접 가봐야 마음이 놓여요. 그래도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닌가요? 이게 다 우리 자식들 얼굴에 먹칠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5년이 지나고 제 가게는 50호점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또 5년이 지나 100호점. 자식들은 저를 요양원으로 보내려 했지만 저는 그때 200호점을 준비하고 있었죠. 하지만 늘 마음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자식들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못하고 그저 작은 반찬 가게나 하는 늙은 어미로 남아 있어야 했으니까요. 어머니, 이제 그만 요양원으로 가시죠? 조금만 더 시간을 줄래? 그렇게 10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자식들은 저를 요양원으로 보내려 했고, 저는 그들 모르게 전국 체인점을 운영하는 기업인이 되어 있었죠. 누군가는 묻습니다. 왜 자식들에게 말하지 않았냐고. 하지만 제가 어찌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버리려 했던 어미가 사실은 이런 큰 기업을 운영하고 있었다고. 그저 조용히 지켜보며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모든 것을 밝히는 날이 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죠. 제 이야기의 진짜 시작은 여기서부터입니다. 큰아들에게 모든 걸 밝힌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의 일상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민석이가 동생들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하더군요. 여보세요, 민지야. 오빠, 무슨 일이야? 엄마가. 왜? 어머니 무슨 일 있어? 아니, 우리가 큰일 났어. 그렇게 사흘 뒤 20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제가 그동안 운영해 온 순잔의 본사 회의실에서요. 어머니, 정말 이게 다 어머니가 하신 거라고요? 그래. 이게 다 너희 어미가 일군 거란다. 이런 큰 회사를 어떻게 혼자서 하셨어요? 너희들이 늘 못마땅해 하던 반찬 가게였지만 나는 하루하루 열심히 살며 달려왔다. 회의실 벽면에 걸린 상장들을 바라보는 아이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올해의 여성기업인상, 장관상, 모범납세자상, 그리고 제일 최근에 받은 자수성가 대상까지. 어머니, 저희가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 이제 와서 뭐라 하겠니?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울지 마라. 민지야, 너희 엄마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뭐가 서러워서. 그때였습니다. 제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신문을 민우가 집어들었죠. 전통의 맛을 현대화하다 순잔의 김순자 대표 인터뷰. 어머니, 이게 정말 그래. 지난주에 난 기사야. 읽어보련? 70대의 나이에도 매일 새벽 5시면 본사로 출근해 신메뉴 개발에 참여한다는 김순자 대표. 전국 200개 매장의 품질 관리를 위해 주말도 반납한 채 매장을 순회한다. 민지가 흐느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그저 편하게 쉬시라고
그래서 요양원을 알아본 건데 알아. 다 알아. 너희 입장도 이해한다. 하지만 엄마는 말이다. 아직 할 일이 많아. 자, 이제 너희에게 보여줄 게 있구나. 전 천천히 일어나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 회사의 간부들이 모여 있었죠. 이분들은 우리 회사의 이사님들이야. 모두 나와 같은 처지였던 분들이지. 어떤 처지라는 건가요? 다들 자식들에게 버려졌던 분들이란다. 난 그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드렸을 뿐이야. 우리 회사 이사진의 절반 이상이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입니다. 젊은 직원들과 조화를 이루며 전통의 맛을 지켜나가고 계시죠. 이게 바로 내가 꿈꾸던 거야. 나이가 들었다고 버려질 존재가 아닌 오히려 그 경험과 지혜로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 말이다. 민석이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이런 큰 뜻을 품고 계신 줄도 모르고. 이제 알았으니 됐다. 하지만 한 가지 묻고 싶구나. 네, 말씀하세요. 이제라도 너희 어미의 꿈에 동참할 생각이 있니? 세 남매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무언가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었죠. 어머니, 저 회사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그래. 어떤 일을 하고 싶은데? 어머니가 그동안 해오신 일을 곁에서 배우고 싶습니다. 처음으로 제 아들의 눈빛에서 진심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전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그리고 사업가로서의 책임감을 가르쳐줘야 할 시간이 온 것이니까요. 그날 이후 자식들의 태도는 겉으로 보기엔 너무나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 그리 쉽게 변하진 않는 법이지요. 어머니, 이제 좀 쉬세요. 제가 회사 일 배워볼게요. 그래. 어디서부터 배우고 싶은데? 전무자리면 어떨까요? 민석이의 말에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겨우 일주일 만에 전무 자리라니.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어머니, 이거 보세요. 제가 새로 기획한 사업안이에요. 무슨 내용인데? 순자네를 해외로 진출시키는 거예요. 중국, 미국, 전부 제가 맡아서. 민우야, 내가 지금 국내 매장 하나라도 제대로 운영해 본 적 있니? 둘째 민우의 욕심은 더 컸습니다. 해외 진출이라. 국내 매장 하나 제대로 모르면서 말이죠. 어머니, 왜 저만 물러나 있어야 해요? 오빠들은 벌써 회사에 들어왔는데 민지야, 저도 기여할 게 있다고요. 제가 알아본 명품 브랜드 업체들이랑 협업하면 잠깐. 너 설마 회사 자금으로 내 카페 차리려는 거니?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밤 회계팀장이 급하게 저를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죠? 민지 이사님께서 회사 자금 5억을 무단으로. 뭐라고요? 막내딸 민지가 회사 자금을 빼돌려 명품 카페를 차리려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둘째 민우는 더 가관이었습니다. 민우 이사님이 경쟁사와 접촉했다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저희 레시피를 통째로 넘기려고 했답니다. 대가로 경쟁사 부사장 자리를 제안받았다고 합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따로 있었죠. 어머니, 이제 그만 물러나세요. 민서가, 너 맞어. 어머니 연세가 이렇게 많으신데 이제는 제가 회사를 맡아야 하지 않겠어요? 내가 뭘 안다고. 주주총회를 열겠습니다. 이사회에서 어머니 퇴진을 결의할 겁니다. 순간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자식들에게 회사 지분을 나눠준 것이 이리 큰 독이 될 줄 몰랐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새 자녀분들이 지분을 모아서. 그만. 사장님, 이제 되었다. 저는 천천히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엔 제가 그동안 준비해온 것들이 있었죠. 어머니, 이제 결정하셨습니까?
경영권은 이제 제게 넘겨주시죠. 그래, 결정했다. 다행입니다. 그럼 저희가 오해하지 마라. 내가 결정한 건 너희에 대한 마지막 시험이었다. 자식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그동안 준비했던 서류 뭉치를 꺼내들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너희들이 저지른 모든 증거야. 민지의 횡령 서류, 민우의 기밀 유출 정황, 그리고 민석이 내가 이 사진들을 매수하려 했던 증거까지. 방안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난 너희 어미야. 내 자식들이 이런 짓을 저지르지 않길 바랬지만 이미 다 예상하고 있었다.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자식들의 뒤통수치기도, 제 가슴 속 눈물도. 이제부터가 진짜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자식들의 배신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증거를 들키자 오히려 더 노골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죠. 어머니, 우리가 잘못했다고 해서 이 상황이 바뀌진 않아요. 무슨 소리니? 이미 주주들하고도 다 얘기가 됐어요. 어머니가 그동안 회사를 독단적으로 운영했다는 것도요. 민석이가 가지고 온 서류 뭉치를 보니 가슴이 싸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어르신들을 고용한 것, 수익성이 낮은 시골 매장들을 고집한 것, 모든 게 경영 실패 사례로 지적돼 있었죠. 노인 인력 비중 과다, 비효율적인 매장 운영. 이게 다 무슨 소리야? 현실이에요, 어머니. 이제는 전문 경영인이 필요한 때라고요. 전문 경영인이라. 내가 그 전문가란 말이니? 그때 문이 벌컥 열리며 민우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총은 막을 수 없어요. 조용히 물러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너희 둘 다 제정신이니? 제정신이어야 하는 건 어머님이세요. 그 나이에 무슨 부귀영화를 보시겠다고 이러세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민지가 달려들어왔습니다. 오빠들, 큰일 났어. 무슨 일이야? 주식. 어머니가 가진 지분이 우리 셋 합친 것보다 많아. 순간 방안이 얼어붙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불가능해. 분명히 어머니 지분은 30%였는데. 내 말이 맞다. 민지야. 전 천천히 서랍에서 새 서류를 꺼냈습니다. 지난 3년간 내가 조용히 매입한 지분이야. 너희들 모르게 40%를 더. 설마. 그래. 이제 나는 순자네의 70% 대주주가 됐어. 민석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불가능해요. 그 돈이 어디서? 너희가 날 요양원으로 보내려 할 때부터 난 이 날을 준비해왔다. 어머니, 설마 그동안 그래. 매달 너희에게 보낸 용돈도 사실은 너희 지분을 사들이기 위한 거였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민우가 벌떡 일어났죠. 이럴 순 없어요. 저희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뭘 어쩌겠다고? 경쟁사에 우리 기밀을 팔아넘기려 한 증거도 있는데. 그때였습니다.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검찰 특수부입니다. 정민우 씨 계십니까? 자식들의 얼굴이 핏기를 잃었습니다. 어머니, 설마 난 최선을 다했다. 너희에게 기회를 주려고. 하지만 이젠 어쩔 수 없구나. 검찰이 들이닥치고 회사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민우의 기밀 유출 시도, 민지의 횡령, 민석의 배임 혐의. 모든 것이 수면 위로 떠올랐죠. 김순자 씨, 고발장은 취하하실 수 있습니다만. 아니요. 그대로 진행해 주세요. 어머니, 법대로 하세요. 제 자식이라고 봐주면 그건 또 다른 범죄가 되는 거니까요. 그날 밤 한방송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순자 대표님, 자녀분들의 배신과 회사 찬탈 시도, 이 사건을 취재하고 싶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것도 감출 것도 없었으니까요. 순자네 창업주 김순자 대표, 자녀들의 경영권 찬탈 시도 폭로, 100억대 기업 상속 분쟁, 요양원 보내려던 자식들의 배신.
70대 노모가 일군 기업을 자식들이 빼앗으려 하다. 다음 날 아침 주요 뉴스의 헤드라인이 도배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폭풍은 그때부터였죠. 어머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뭘 말이냐? 우리가 얼마나 망신을 당하고 있는 줄 아세요?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벌레 보듯 본다고요. 그때 민지가 휴대폰을 들고 뛰어들어왔습니다. 화면을 보니 5년 전 제가 요양원으로 가길 거부하자 민우가 소리치던 장면이었습니다. 이런 허름한 가게나 하고 우리가 얼마나 창피한 줄 아세요? 그냥 요양원으로 가시라니까요. 댓글들은 더 무서웠습니다. 자식 키운 게 독을 키운 거네. 우리 부모님 생각나서 눈물이 나요. 이런 자식들은 다 감옥에 가야 마땅하죠. 라는 댓글들로 도배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점점 더 악랄해졌습니다. 어머니, 이런 얘기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어머니 치매 의심 증상에 대해 주주들에게 이야기할 겁니다. 뭐라고? 우리도 가만히 있진 않겠다고요. 민석이가 들고 온 서류를 보니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너희들, 어머니가 계속 회사를 운영하시겠다면 후견인 지정 신청을 할 수밖에요. 그래요, 어머니.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치매의 초기 증상이 의심된다는 전문의 소견서도 있고요. 자식들이 공모해서 저를 정신적 무능력자로 만들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어머니가 최근에 보인 이상 행동들. 70대의 나이에 새벽부터 일하시고, 그게 이상 행동이니? 밤늦게까지 매장을 순회하시고, 갑자기 직원들 월급을 올리시고. 그래, 내 말대로다. 난 미쳤나 보구나. 내 전 재산을 자식들 이름으로 해놓은 것부터.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우리 회사의 이사진들이 들어왔습니다. 모두 제가 요양원에서 모셔온 어르신들이었죠. 사장님, 저희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네, 무슨, 저희도 이제 증언하려고 합니다. 자식들이 어떻게 사모님을 대했는지 그동안 지켜본 것들을. 자식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잠깐만요. 그분들은 다 치매가 있으신 분들이라. 그래? 그럼 설명해 보렴. 왜 우리 회사 매출이 5년 연속 상승했는지, 왜 직원 이직률이 업계 최저인지. 이사진들이 하나둘 서류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민우 씨가 경쟁사와 만난 사진입니다. 이건 민지 씨가 회사 자금을 빼돌린 증거고요. 이건 민석 씨가 이사회를 매수하려 한 녹음 파일입니다. 자식들은 마지막으로 한수를 더 띄웠습니다. 어머니 이러시면 우리 아버지 사건도 공개해야 할 텐데요.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20년 전 남편이 남긴 부채를 제가 몰래 갚은 일을 어떻게 알고 있던 걸까요? 그 부채가 어떤 부채였죠? 이걸 언론에 공개하면 어머니가 그동안 쌓아온 이미지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 여기까지 왔구나. 전 천천히 서랍을 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니? 서랍에서 꺼낸 것은 20년 전 남편이 쓴 유서였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남긴 유서다. 내가 그동안 숨겨왔던. 아버지 유서라고요? 그래, 여기 써 있구나. 너희 아버지가 왜 그 빚을 지게 됐는지. 민석이 놀란 듯 유서를 잡으려 했지만 제가 먼저 펼쳐들었습니다. 너희들 아버지가 왜 그 돈을 빌렸는지 알고는 있니? 그거야 사업 실패 도박비 때문이잖아요. 아니다. 너희들 대학 등록금이었어. 방안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민석이 의대 등록금에 민우 로스쿨, 민지 유학, 너희들 꿈을 위해서였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이라고? 그럼 이건 뭐지? 제가 꺼낸 두 번째 서류 뭉치를 보자 자식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각자의 학교 등록금 영수증과 아버지가 쓴 차용증이었죠. 이걸 어디서? 내 말대로다. 민서가 이걸 언론에 공개하면 어떻게 될까? 아버지,
이름에 먹칠을 한 게 누구인지. 그때 밖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김순자 대표님, MBC입니다. 자식들이 창밖을 내다보더니 휑하게 질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사 앞이 취재진들로 가득 찬 것이었죠. 어머니, 설마. 그래. 내가 불렀다. 이제 모든 걸 밝힐 때가 됐으니까. 안 돼요. 우리가 뭐가 되겠어요? 뭘?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겠다고? 전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야지. 요즘 자식들이 부모를 어떻게 대하는지. 어머니, 그러시면 저희는. 너희들. 그래. 이제야 두렵구나. 너희가 그동안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세상이 알게 될까봐. 그때 민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저희 인생이 망가져요. 너희만의 인생이니? 내 인생은?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는 말이다. 너희를 위해 산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안다. 내가 잘못했어. 네. 자식들이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너희를 너무 쉽게 용서해 준 게 잘못이었어. 그래서 이 지경까지 온 거지. 전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죠? 너희들 고발장이다. 횡령, 배임, 기밀 유출, 모든 혐의에 대해. 어머니, 이제 와서 그만두라고? 그럴 순 없어. 밖에서 또다시 소란이 일었습니다. 검찰 특수부입니다. 문 열어주십시오. 자식들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그래, 잘못했지. 이제야 그 말을 하는구나. 다시는 이러지 않겠습니다. 늦었다. 문이 열리고 검사들이 들어왔습니다. 정민석 씨, 정민우 씨, 정민지 씨, 체포영장 집행하겠습니다. 그들이 수갑을 차고 나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하던 결말일까?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이제부터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70대 사업가 김순자 대표, 자식들 배신에 법적 대응, 기업 찬탈 시도한 자식들, 구속 수감, 순자네 김순자 대표 인터뷰, 자식이라고 봐주면 그게 또 다른 범죄. 언론의 보도는 연일 계속되었습니다. 제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렸고 회사 앞은 취재진들로 북새통을 잃었죠. 김순자 씨를 지지합니다. 우리 시대의 어머니들을 대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효자식 본때를 보여주세요. 시청 앞에서는 어르신들이 지지 시위까지 벌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면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누구죠? 큰아드님이십니다. 구치소 면회실에서 마주한 민석이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어머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제 와서? 민석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제 교도관님이 들려주시더군요. 어머니께서 매일 밤 구치소 앞에서 차에서 잠드신다고요. 우리 셋을 걱정하면서.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누구도 알진 못했을 텐데. 매일 밤 구치소 앞에서 자식들을 걱정하며 밤을 새우던 제 모습을 말입니다. 사실 구속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뭘? 왜 어머니께서 그토록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셨는지. 민석이가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교도소에서 받은 첫 편지예요. 작은아버지가 보내셨더군요. 작은아버지라고? 내 20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제가 얼마나 오만했었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종이에는 20해 전의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의대 등록금이 없어 자퇴하려 할 때 내 어미가 찾아왔었다. 무릎을 꿇고 돈을 빌리려 했지.
하지만 난 매정하게 거절했었다. 그날 이후 내 어미는 새벽부터 밤까지 반찬을 만들어 팔았다. 너희들 학비를 대기 위해. 그제야 알았습니다. 왜 어머니께서 그토록 일에 집착하셨는지. 감옥에 있는 동안 자식들은 많은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막내 민지는 교도소에서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전 쉽게 마음을 열 수 없었습니다. 사장님, 자식들이 반성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요. 이제 용서해 주시는 게 어떠신가요? 아니요. 아직은 아닙니다. 그러던 어느 날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화면에는 민석, 민우, 민지가 다른 재소자들과 함께 반찬을 만드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엄마한테 진 빚을 갚을 순 없겠지만 이곳의 재소자들과 함께 반찬을 만들어 독거노인분들께 전달하고 있습니다. 카메라가 민지의 눈물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야 알았어요. 왜 그토록 반찬을 정성스럽게 담그셨는지, 한 젓가락의 의미가 뭔지. 엄마의 반찬 프로젝트 전국 교도소로 확대. 재소자들이 만든 반찬, 독거노인 2만 가구에 전달. 순잔의 자녀들의 뜻밖의 선행. 언론의 관심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순자 대표님, 자녀분들의 봉사활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속된 지 3개월 만에 이런 변화를 보이는 것에 대해. 아직 지켜봐야죠. 하지만 제 마음도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교도소장이 보내온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죠. 김순자님, 귀하의 자녀들이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반찬을 만듭니다. 처음에는 서툴러서 손가락을 베고 불에 데워가며, 하지만 이제는 교도소에서 제일 맛있는 반찬을 만듭니다. 그날 밤, 전 오래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늘도 민석이가 2대 실습비를 달라고 했다. 반찬값을 깎아달라는 손님의 말에 눈물이 났다. 하지만 괜찮아. 내 새끼들 잘 되는 것만 보면. 민우가 로스쿨 합격했다. 등록금이 너무 비싸다. 오늘부터 2시간 더 일찍 나와야겠다. 민지 유학비 때문에 가게를 담보로 대출받았다. 이자가 너무 비싸지만 그래도 우리 막내딸 꿈을 이뤄주고 싶다. 그리고 마지막 장을 넘기자 제가 잊고 있던 메모가 떨어졌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새벽에 민석이가 몰래 가게 들러 반찬 훔쳐 먹을 때, 민우가 친구들 데려와 자랑할 때, 민지가 학교에서 엄마 반찬이 제일 맛있다고 할 때이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수감 생활이 2년째 접어들었습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형기를 살며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반찬 봉사 신청자가 늘었답니다. 그래? 네, 이제는 하루 2,000명분의 반찬을 만들고 있어요. 면회 시간, 민석이의 얼굴은 까맣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새벽 4시부터 일어나 반찬을 만든다면서? 네, 이제야 알겠어요. 어머니가 평생 그러셨다는 걸. 민우는 교도소 내 요리 강습 프로그램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다른 재소자들에게 어머니의 레시피를 가르치면서 그 안에 담긴 사랑을 전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어머니, 제가 가르친 분들이 출소하면 그분들도 이웃을 위해 반찬을 만들고 싶대요. 민지는 교도소 내에서 엄마의 마음이라는 수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동안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하루하루 기록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큰아들 민석이는 앞으로 3년, 둘째 민우는 2년, 막내 민지는 1년의 형기가 남아있죠. 사장님, 이제 그만 용서해 주시는 건 어떠세요? 아니요. 죄를 지었으면 그만큼의 대가는 치러야죠. 이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자식이라고 봐주는 게 아니라
잘못한 만큼 책임지게 하는 것. 그게 진정한 부모의 도리겠죠. 어머니, 저희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출소하면 그래, 말해보렴. 다시 어머니 곁에서 시작할 수 있을까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자식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돈이나 욕심이 아닌 진정한 순자네의 가치를 이해하는 눈빛이었죠. 그건 너희들의 몫이야. 남은 형기를 어떻게 보내는지, 그리고 출소 후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사는지, 그걸 보고 결정하마. 세월은 흐르고 있습니다. 아직 자식들과 함께 할 그날까지는 많은 시간이 남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기다릴 줄 아는 것, 그리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것. 그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자식들에게도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세요. 그게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일 테니까요. 세월이 우리에게 준 선물은 지혜입니다. 그 지혜로 자식을 바로 잡는 것. 때론 엄하게, 때론 따뜻하게. 그것이 우리 부모 세대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요? 오늘도 전국의 수많은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위해 애쓰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